오늘의 강연은 다이아몬드 배를 타고 떠나는 지구 내부로의 여행입니다. 땅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과 이들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다이아몬드 배를 타고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이아몬드 배를 타고 지구 속으로 떠나야 되니까 안전벨트를 확실하게 매주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구 지표 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질 구조, 지형, 굉장히 장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곳을 꼽으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에베레스트 산, 지구의 한마디로 지붕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해발 고도 8,848m. 지금도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관측이 되고 있고요. 비단 하나의 산봉우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산맥을 형성하고 있는 지구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히말라야 산맥 지대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지구의 지표면만 생각해 봤을 때 물을 빼고 가장 깊은 곳은 또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이제는 많이 책들도 많이 읽고 하셔서 아시겠지만 비교적 우리나라 근처에 필리핀에 위치한 마리아나 해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해저면 11km 깊이까지 깊이 꺼져 있는 곳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닷속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해저 지형도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서의 다양한 지질 구조뿐만 아니라 이 바닷물 속 해저에는 이렇게 지표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의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대서양 지역이 되겠는데 대서양 가운데를 북극에서 남극까지 가로지르는 이런 거대한 산맥지대가 존재를 합니다. 이거를 중앙해령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이 중앙해령은 지구의 이 바닷속에 도처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총 연장 길이가 8만 km 정도가 됩니다. 지구상에서 사실 지질 구조로 가장 큰 규모의 그런 곳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실 수가 있고, 비유적으로 여러분들이 야구공을 상상해 보시면은 야구공의 실밥이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돌아가 있죠. 지구를 야구공이라고 하면은 이 중앙해령이 그런 식으로 이 바닷속에 이렇게 실밥처럼 지구를 둘레를 감싸고 있는 구조를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비유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산들의 어떤 분포상의 특징, 아니면 지표면의 고도 분포상의 특징, 이거를 이렇게 빈도 곡선으로 도시할 수가 있는데요. 측고 빈도 곡선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3,000m가 넘는 높은 산들, 에베레스트 산, 이 가장 끝에 있겠죠. 이런 고도를 차지하는 부분들은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백분율상. 그리고 이 곡선이 재미있는 모습은 어떤 것 같아요, 모양이? 어떤 대칭성을 보이고 있죠, 지금? 그죠? 한 요 정도 점을 기점으로 점 대칭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 위에 드러나 있는 이런 높은 지역과 평지에 해당하는 곳들이 바다 밑에 바닷속 해저에도 이렇게 비슷한 비율로 존재를 하는 특징을 보이는 게 지구의 이 측고 빈도 곡선의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산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아주 깊은 해구, 마리아나 트렌치 같은 그것이 만들어진 것과 어떻게 보면은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다. 비슷한 과정이 이러한 높은 산과 깊은 해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자연스럽게 이제 유추해 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진 산은 계속 영원하게 존재하는 것인가? 산은 영원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있을 것 같죠? 근데 지구의 나이가 꽤 오래됐죠. 46억 년 정도 됐는데 결론적으로 하나의 산의 나이는 한 평균적으로 5억 년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 쉬러 여행도 가실 텐데 산을 오르다 보면은 옆에서 졸졸졸 소리를 내면서 시냇물이 항상 끼고 흐르는 것들을 많이 보시죠. 이 시냇물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1년의 평균 이 정도의 물질을 산 위로부터 아래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죠? 풍화라고 그러죠. 풍화. 그렇죠? 물에 의해서 물이 계속적으로 이제 돌이나 이제 그 바위에 힘을 가하게 되면은 조금씩 깎여 나가게 되겠죠. 계속 산들은 만들어져 왔어요. 지금 산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도 산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작동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46억 년 지구의 역사에서 산은 계속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풍화돼서 깎여 나가서 없어지고 새로 또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산들은 가장 젊은 산들이다. 에베레스트 산이 오래돼서 그렇게 높다 하기보다 최근에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높은 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산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될까? 산의 형성 이론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이 식탁보 이론이라는 게 소개가 됐었어요. 식탁에 식탁보가 이렇게 덮여져 있으면은 식탁보를 한 방향으로 밀면은 이렇게 쭈그러지면서 모양이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지구 표면에 어떤 힘이 작용해서 이 지표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들어 올려지고 하면서 이제 산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 그러면 또 질문이 이어져요, 계속. 식탁을 미는 힘은 어디서 생겨나나? 식탁보는 우리가 손으로 쉽게 밀 수 있지만 지표를 미는 힘은 과연 그런 엄청난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과거에는 지구 수축 이론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듯이 이 사과가 오래되면 이제 수분이 빠지면서 쭈그러지게 되겠죠. 지표면이 쭈글쭈글. 표면적은 일정한데 이 내용물이 이제 빠지다 보니까 이런 주름이 잡히면서 산도 생기고 계곡도 생기고 그런 원리로 생긴 게 아닐까라고 한때 이제 답변으로 제기가 됐었는데 그거라기보다는 지구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빠른 속도로 식어가기보다는 평형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식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느린 속도로 식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이 측고빈도 곡선을 단순화시켜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러한 아주 두 개의 고도를 보이는 구간으로 지표의 백분율, 고도 분포는 이제 구분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점대칭 모양으로 그려졌던 측고빈도 곡선을 단순화해 보면은 해발 600m와 해저 4,500m 평균 깊이를 가진 두 개의 지궤로 지구의 표면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일단은 쉽게 가정해 놓고 우리가 더 얘기를 진행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평균 고도 600m에 우리는 모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육지에. 하지만 이 육지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이 바닷속 평균 고도 4,500m를 갖고 있는 지역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다른 고도를 보이는 그 지궤들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두 지궤의 특성이 다르다는 얘기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가볍고 하나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지궤다. 그래서 육지를 구성하는 지궤는 우리가 보통 대부분 이 화강암, 마그마로부터 이제 굳어진 화강암으로부터 만들어진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바닷속에도 역시 마그마로부터 만들어지지만 성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 화강암보다는 무거운 현무암, 어두운 색깔의 이런 암석으로 구성된 대표되는 지궤가 이렇게 바다 해저에 무겁고 가볍고 무거운 지궤들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을 이제 또 만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힘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계속 산을 오르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늘을 보니까 이렇게 매가 상공을 날갯짓도 하지 않고 선회를 하고 있는 것을 관찰한 경험들 있으시죠? 그죠? 그게 가능한 거는 바로 공기 대류 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온도 차이, 위아래 온도 차이로 인해서 공기가 아래서부터 위로 상승류가 형성이 되게 되죠. 그 자리에 매가 날갯짓도 안 하고 이렇게 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을 움직이게 하는 힘의 기원, 산의 형성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뭐 대륙이라든가 이제 바닷속의 그런 지각까지 이런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의 기원은 뭘까?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것이 핵이에요. 지구 중심에. 그죠? 이 핵에서 열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지구의 또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맨틀층의 대류를 형성시키게 돼요.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공기 대류나 물의 대류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속도가 아니라 아주 느린 속도고 암석에서 일어나는, 지각보다도 무거운 암석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게 상상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시간이라는 변수를 지질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오랜 시간을 두고 봤을 때는 이러한 맨틀도 핵에 있는 열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대류를 하고 있고 그 결과 지구를 가장 겉을 구성하는 이런 지각들이 서로 움직이고 충돌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세팅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뭐 한번 이렇게 회전을 완성하는데 수억 년 정도 걸리니까 엄청난 느린 속도지만 충분히 지구의 그 46억 년 그 진화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결론은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산은 왜 있을까라고 해서 질문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산은 왜 있을까에 대한 답이 됐나요? 산이 왜 있냐면은 한마디로 지구 속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산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책의 첫 번째 장에 있는 표현이에요, 그대로. 지표에 이렇게 다양하게 산도 있고 뭐 계곡도 있고 심지어 바닷속에 해구도 있고 이런 다양한 지질 구조, 지구에 있는 지질 구조들은 결국 다 지구 표면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고 이것은 지구 본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산물일 뿐이다 라는 얘기가 돼요. 제가 봤을 때 가장 그래도 지구 내부에 대한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지만 과학적으로 이제 좀 허구인 부분이 물론 영화에 있기 때문에 많지만 다양한 부분을 다루려고 시도를 했던 영화가 영화 코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일부는 굉장히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한 내용까지 여기서 담고 있어요. 간단하게 이 영화의 장면들을 소개하면은 첫 장면이에요. 런던의 광장에서 비둘기 떼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막 이리저리 벽 건물에 부딪혀 떨어지고 이런 혼란스러운 장면이 연출이 되고 이거는 이 철새들의 이 눈의 망막과 이제 뇌의 일부 성분이 지구 자기장을 감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 가지 그 기현상들이 이제 지표에 관찰이 되는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공. 그래서 이 보시면은 복숭아를 포크에 꽂아서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불을 쪼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단한 거는 이렇게 된 원인이 지구 자기장이 약해졌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여기 불꽃이 이제 그 복숭아 겉껍질을 다 까맣게 태우는 것처럼 태양풍이 지구 표면을 바로 이제 내리 쪼이게 되면서 공기들이 다 날아가게 되고 재앙이 올 것이다.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이 왜 약해졌는가? 지구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곳은 외핵이라고 알고 있어요. 외핵에서 일어나는 액체, 철의 대류. 그게 갑자기 멈춰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장이 약해졌다라고 진단을 하고, 그 멈춰진 외핵의 대류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 지구 내부 탐사선을 제작해서 과학자들을 미션을 가지고 땅속 외핵까지 들여보낸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영화는 이후에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땅속을 직접 핵폭탄을 싣고 외핵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계산된 자리에서 핵폭발을 일으켜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멈춰진 외핵의 대류를 다시 소생시킨다는 영화상의 미션인데, 보시면은 처음에 뚫는 요 층이 해양지각, 평균 깊이가 해양지각은 10km 정도,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이 해양지각을 뚫으면서는 거의 아무 에피소드도 없어요. 바로 멘틀로 진입하는 장면이 됩니다. 멘틀로 들어와 보니까 이제 다양한 이제 상상의 나래들이 이제 펼쳐지면서 극적인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되는데, 이 지구 내부를 우리가 상상을 할 때, 흥미있게 상상을 할 때 빠질 수 없는 하나의 소재가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새로운 세계, 땅속에. 역시 영화 코어에도 그런 게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거대한 크기로 성장한 수정의 그랜드 캐년으로 채워진 비어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그려지고 있어요. 여기에 불식착한 탐사선을 고쳐서 다시 땅속 여행을 시작을 하는데, 멘틀 아래쪽까지 오면서 보니까 이런 모습들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 우주 왕복선도 아니고 땅속에 굉장히 높은 온도와 압력을 뚫어야 되는 그런 미션을 가진 탐사선인데, 이렇게 밖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넌센스로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밖을 관찰했더니 이렇게 거대한 집채만한 어두운 돌덩어리들이 멘틀 하부에 가까워지면서 일부 암석들은 녹아있고 떠다니는 구간을 지나게 되는 장면이 설정이 돼요. 그러면서 이게 다이아몬드 덩어리다, 이런 말을 하고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왜 멘틀 하부 깊은 곳에 이런 거대한 다이아몬드들이 있을 수 있을까? 다이아몬드가 땅속 깊은 곳에서 만들어져서 이게 분출하는 어떤 구조를 통해서 지표로 드러나는 지역들이 있다. 거기가 이제 다이아몬드 광산이 되는데, 그런 데서 착안한 걸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은 따라서 더 큰 크기의 다이아몬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침내 외핵의 목적지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세상이 다 밝아지죠, 지금. 그죠? 대부분 철로 이루어진 이 액체 상태의 그런 구간이 되는데, 이 막상 핵에 진입하고 나서 이 탐사 미션을 이끄는 대장이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핵의 밀도가 예상보다 낮아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상하기에는 철이 녹아있는 상태를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온도 압력에서 계산된 밀도가 있고, 이 핵을 다시 대류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 충격이면 되겠다라고 해서 핵폭탄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핵의 밀도가 예상보다 낮다. 그래서 지금 그 계획으로는 핵을 대류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진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어떤 극적인 면을 좀 더 더하기 위해서 이런 설정이 이제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최근에 알려진 핵에 대해서, 외핵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구 내부 모델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새로 알아낸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멘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핵의 밀도는 순수한 철로 계산된 밀도보다 한 10% 정도 낮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벼운 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또 외핵에는 특히나 섞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영화의 과학적인 내용을 감수하신 분이 칼텍의 데이빗 스티븐슨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뭐 영화는 영화고
실제로 지구 내부를 어떻게 탐험할 수 있을까? 사실 탐험은 아니고 아마 요원할 거고 사람이 직접 들어가는 거는 힘들겠죠. 탐사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이 네이처 페이퍼의 한 페이지짜리로 논문으로 게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탐사를 위한 장비를 제작하는 거는 아직 요원한 얘기예요. 아마 만든다고 하면은 가장 단단한 물질인 다이아몬드가 소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젝트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구를 좀 더 사랑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땅속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땅속에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지구과학에 관심 있는 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장을 잘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